예 변호사님, 예. 이 감사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아주 뚝심 감사원장으로 이제 정평이 났는데 지난해에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를 해서 다 발표도 했고 그것이 지금 검찰로 넘어가 가지고 이첩이 돼서 거기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 여부 이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감사는 아니고 서면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면 감사를 해보고 그 이후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 감사를 하겠다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첫째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이제 주인 행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우선 했고 민주당에서도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가 논의가 됐겠죠. 거기서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월권적 발상이다. 이것은 감사원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것은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그러한 언급, 뭐가 도를 넘었다는지는 모르지만 도를 넘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얘기인데 과연 이런 임종석 전 실장의 인식이 바른 것입니까? 저는 아까도 우리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임기 한 1년 한 2개월 3개월 남았는데요. 본색이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 말 몰라도 지금 정권에 진짜 밑바닥에 있는 생각하는 바가 다 드러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등장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뭔지가 이제 완전히 드러났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건 있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선출에 의해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당선될 때는 당신들 투표로 당선됐지만 우리가 당선되고 나면 우리가 주인이다. 그렇죠. 대통령이 주인이고 청와대가 주인이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말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주인을 갖다가 오히려 무는 사냥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예요, 이게. 그게 집을 지키라는 것은 애완견 역할이나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청와대 지키며 하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감사원부터 보고 정부 조직부터 다 봤지만 있죠. 감사원은 왜 있냐 하면은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하나하나 나서서 행정부를 감시할 수 없으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 이하 행정부가 어떤 탈법 행위, 불법 행위를 하는가를 감사하라는 게 감사원이에요. 그렇죠.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논점 흐리기. 주인은 청와대고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임종석 실장이 대학교 때 여러 가지도 하고 아니 전대 3개 의장 아닙니까? 그래서 임수경이 평양 축전에도 몰래 미리국시키고 그랬죠. 전대협이라는 데가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주의를 열망해가지고 이 전대협 활동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념이 있잖아요. 친북 정북이죠. 그걸 위해서 전대협 활동을 했는가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죠. 다 좋은데 주인을 집을 지키라 했더만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라는 거는 주인인 국민을 갖다가 위해서 어떤 권력의 일탈을 갖다가 감시하라고 한 기관인데 이걸 주인을 거꾸로 도치시켜 버렸어요. 주인을 대통령하고 자기들로 보니까 감사원이 다 이거 잘못한다, 이거 월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감사원은 있죠.
대통령 말대로 하면 안 돼요, 본래. 그렇죠. 네. 그래서 독립기관 아니까 독립기관은 소속은 뭐 헌법 대통령 소속으로 인정하죠. 해놨지만 예. 아주 별도의 독립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원의 설립 취지부터 완전히 무시하고 감사원이 그리고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있죠. 대통령이나 여당은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관이다. 네. 이걸 갖다 전제로 하는 건데 지금 뭐 우리가 김학의 사건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 행정부라는 건 있죠. 잠시만 감시를 게을리하면 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기관, 검찰 이런 데가 있어서 지금 견제를 하니까 이런데 제1차 견제기관은 있죠. 감사원이에요. 예. 감사원에서 지금 월성 원전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 그게 문제 있다 생각하면 검찰로 가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이 문제를 갖다가 마치 주인과 그 저기 뭐 신하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도저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니까 뭐 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 그다음 지금 이 임종석 실장이나 여기서 지금 뭔가 논점 흐리기 또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게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이라든가 네. 이 이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권에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권까지 원전 정책 하겠다는 정권도 있고, 그다음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하겠다는 이념 아닙니까? 그게 옳고 그르고는 결국은 뭐 그 나중에 판단 받아봐야 되고, 그건 정치적 판단이잖아요. 예. 어느 게 옳은가라는 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지금 감사원이 지금 감사하겠다는 거는 그 정책 수립 과정, 그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가, 예. 그 박근혜 때 제7차 수급 계획이 예. 그 전력 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부풀려가지고 원전을 갖다 많이 짓게 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전력 수급을 적게 잡으니까 원전 없어도 된다. 예. 이 때문에 탈원전 하겠다. 이런 과정에 정책 수립 과정에 뭔가 그 저기 판단하고 자료 조사하고 그다음 회의 거치고 이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안 거치고 대통령이 탈원전 딱 그러니까 그때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식적인 절차, 그다음 뭐 이런 회의 이런 걸 전혀 안 거치고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 예.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임종석 실장이나 여권은 마치 감사원에서 대통령의 이념 자체를 감사하겠다. 그거는 감사원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 이념에 대해서 우리 모른다. 모르는데 다만 그 정책 수립 과정이 잘못됐냐 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걸 갖다가 그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마치 이념을 갖다가 건드린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도 전에 월성 수사가 들어가니까 도를 넘지 말라.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탁 또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이번에 또 탈원전에 대한 위법 검사가 들어가니까 선을 넘지 마라, 도를 넘지 마라,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했고 그때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 공약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정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이념에 대해서 마치 감사원이 감사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잘못됐냐면은 도를 넘지 말라는데 뭐가 도를 넘지 말라는지 기준이 전혀 없어요. 다만 해석한다면은 대통령의 정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 도를 넘지 말라는 거는.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립 과정이나 시행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도 국민의 뜻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도를 넘지 말라는 건 이건 우리 하명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특히 추미애 장관 지금 하면서 이것처럼 대통령이 말하는 건 지고지순의 절대적인 그 정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립 과정이든지 정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전혀 누구든지 말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거는 헌법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없다.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발상입니까? 특히 이제 탈원전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타당성 문제라든가 법률적이라든가 어떤 위법사항, 탈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있을 것이고, 월성 1호기 수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로 칼날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그렇죠. 아니라 수사와 감사를 어떻게든 차단하려 하니까 예. 경강부회식의 논리를 펴는데, 문제는 이번에 김종석이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적 성향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적 성향, 선호라든가 정치적, 뭐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걸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 이 감사를 그랬는데, 지금 감사원이 예를 들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 그것 좀 감사해봐. 그랬으면 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난번 경제성 평가는 국회에서 여야가 지금 민주당까지 합의해서 감사를 요청한 거고, 이번의 경우도 공익감사를 요청한 거예요. 정가빈 예, 전 의원이. 국민의힘, 예. 예. 아니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으면 그게 타당하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징계라든가 직무 배제에 관해서 법원이 우선 판결을 하니까 마치 무슨 사적인 그 견해로 예. 정치적 이념에 따라 한 것처럼 똑같이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라는 거죠. 이 정도 대통령이 한 정책의 어떤 수립 과정에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감사 같으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혼자서 못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예. 감사위원이 7명인가요? 그렇죠. 몇 명이 예. 하여튼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 중에는 있죠. 지금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꽤 있어요. 꽤가 아니라 과반이 넘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결시키면 못하는 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공익감사 청구서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걸 전부 다 읽어보고 이건 감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해가지고 한 거지.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법원장 출신이고 법관 출신인데요. 법관 출신이 좀 고집이 좀 세긴 세죠. 누구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은 맞지만은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 법관 출신은 아마 제 생각에 정치인 감사원장이었으면은 상당히 좀 달라졌지 않을까. 눈치 이렇게 딱 보고 요건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지만은 최재형 감사원장 뚝심이 있어요. 원리 원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권의 이런 폭주, 예. 이런 것은 적어도 법관 출신인 내가, 특별한 정치적 욕심이 없는 내가 막아야겠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감사원장이 없을까요?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뭐 몇 번 아주 뭐 친하진 않지만은 뭐 친한 사이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아는 분인데 예. 제가 그 평소에 법원 내에서 신망도 이런 거 볼 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이렇게 공익감사 신청 들어오고 들어왔죠. 그다음 문서를 전부 다 봤어요. 예,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 공익감사를 할 만한 사안이고 그래서 감사위원회 해부했고 거기서 의결이 돼 가지고 감사를 한 거지 문재인 대통령의 폭주를 막겠다 이런 생각을 할 분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민주당도 그렇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번 비판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예. 권력기관들에게 임기를 보장을 해 주었더니 그 임기를 권한 남용으로 쓰고 또 하나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최재형도 윤석열 총장, 정광훈 목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갖고 세 사람을 싸잡아서 말하자면 비난을 했어요. 그 이분들의 특기죠. 예. 그 자기들한테 불리한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달라드는 사정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싸잡아서 해버린 논점을 완전히 흐트려 버리는 예,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은 이 그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없는가, 정당하게 잘 수립되었는가를 보려고, 그러니까 제8자 전력수급 계획이 잘 수립됐는가 보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은 그걸 정치적 행위로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런 거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했으면은 오히려 감사해봐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무것도 못 잡아내잖아요. 아주 적법하게 다 잘 했다. 됐다. 그러면은 뭐 떳떳하고, 예. 그다음 그때 가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정당성도 더 얻는 거 아니에요? 공격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 잘못 없는 걸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정치적 동기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했어요. 지금 예, 그렇죠. 서면 조사하고 하는 정도인데, 그런데 여기를 정치적 동기라고 말하는 건 있죠. 아까 뭐 월권이니 뭐 하는데 뭐가 월권이라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세요. 뭘 감사원이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월권이라고 그러니까요. 하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감사원법에 보면은 정부 조직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모든 업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정부 조직법에 보니까 대통령부터 모든 그 국무총리실 전부 다 그 각부, 이게 감사의 대상으로, 대통령도 감사의 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감사원이 뭘 월권했는지를 정부 조직법과 감사원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뭘 때문에 이게 잘못됐는지, 감사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월권이라 그러는지, 아니면 그렇게 말해야지. 이게 감사라는 건 해봐야지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해보기도 전에 월권이라 그러면 뭘 월권이라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오히려 자꾸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여권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예. 뭔가 숨기는 게 많지 않느냐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면은 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이 탈원전 가지고 국론도 분열돼 있고, 그 다음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문제도 벌써 수사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 그렇지만 그 문제는 경제성 평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수립은 우리가 뭐 한 점 부끄럼 없이 예. 했던 거 한번 봐라. 다 보여줄게. 예. 이렇게 해야지.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말이 안 되는 뭐 월권을 한다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런 여권, 특히 민주당 측의 공세에 대해서 감사로 말하겠다. 이렇게 그럼요. 딱 한마디 네?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기자들도 신조가 그겁니다. 뭐 어찌고 저찌고 뭐 기사로 말해주겠다. 판사도 판결로 말하겠다. 네. 그게 가장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딱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최재형 원장이 잘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대꾸를 해버리면요. 그렇죠. 뭐 정치적인 동기가 없었습니다. 이건 서로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 있었다, 한쪽에 없었다. 그거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최재형 감사원장 뭐 우리가 관심술인가요? 네.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말한 거는 있죠. 지극히 정당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때까지 그 지금 진보권이 이렇게 싸움하는 거 보면요. 어떤 정점이 나오면 화를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추미애 장관도 뭐 나오다가 막 소설 쓰시네 뭐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는 싸움으로 해가지고 본래 그 쟁점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말싸움하다 끝나버려요. 흐지부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적절히 잘 대응한 게 그냥 소위 부답이라고 그럽니까? 김종필 전 총리가 잘했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 감사로 말해주겠다. 예, 나중에 나오면은 그때 봐라. 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과거 정권에도 그랬는데 임기 말로 갈수록 정권 말기 증상이라고 합니다만은 측근의 바로가 있든가 아니면은 뭐 임기 말에 뭔가 한 건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공명심에 불타가지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 추미애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고, 또 이쪽에서도 정치권에서 보면 이번에 임종석이라든가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선을 넘지 마라, 도를 넘었다, 뭐 구체적인 뭐 근거도 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정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정권을 경우에 따라서는 자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증세가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 1년 뭐 3, 4개월 남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식도 있거든요. 진보 정권이 항상 대응하는 거 보면 구체성이 없어요. 예. 추상성이에요, 전부 다. 정치적인 생각으로 한다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없든지 아니면은 논점 흐리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걸로 싸움이 붙으면 이번에도 그럼 제 8차 전력 수급 계획 가지고 많이 싸움하면은 이게 나중에 디테일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싸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의적 회피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감사원하고 청와대가 계속 긴장 관계를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뭐 긴장 관계라기보다는 뭐 좀 신경전이랄까 이런 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위원회 임명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전에 법무차관을 했던 김호수 예. 이분을 감사위원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또 본인이 추천한 판사 출신이 했는데 다 지금 안 된 상황에서 15일 조은석 변호사 이분은 이제 검사 출신입니다. 원래 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게 감사위원으로는 맞다. 검사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을 임명을 했어요. 임명 제청을 했어요. 뭐 청와대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겠죠. 이런 거 보면은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너무 또 청와대하고 이런 트러블을 갈등 관계로 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감사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하나의 뭐 타협이랄까 절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일종의 정치력을 좀 발휘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무감각. 그러니까요. 그거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걸 뭐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감사원장 제청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 협의가 돼야 되죠. 네, 그렇죠. 임명권자하고 제청권자 협의가 돼야 대법관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법원장의 대통령 임명권인데 이런 부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시급한 게 뭐냐? 이런 그 탈원전 감사라든가 이게 더 시급한데 이런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전선을 갖다 너무 확장하면은 그 청와대하고 붙으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팬덤 문화, 그다음에 SNS 문화에서는 감사원이 불리해요. 감사원은 그렇죠. 입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정치권은 막 입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도 윤건영, 임종석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으로 패면은 감사원이 자기 업무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대로. 이번에도 임종석이가 한마디 딱 신호탄 던지니까 온갖 언론에 그냥 도배하고 이러는데 또 여당 의원들이 지금 벌떼처럼 일어나서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의 제가 생각은 전선 확대를 일단 줄이고 그다음 또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여권이 추천한 감사위원 여권 성향 감사위원 더 많음에도 이거 지금 탈원전 정책 수립 감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법원장 지낼 정도면은 어떤 이론적인 무기 이번에 그 대전지검에 이첩한 그 감사 보고서가 사실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쓰면 되겠다고 검사들이 그걸 그대로 기소하면 되겠다고 할 정도로 실력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위원을 비록 자기 뜻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거는 충분히 그 감사위원회 회의할 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당 특히 권력의 여러 가지 압력에도 불구하고 또 탈원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 60, 70%가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계적 추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많은 사람들이 촉구를 했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서 탈원전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하신 탈원전 문제에 관해서 지금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지금 여권 전체가 무슨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는가. 그래서 뭐 마피아니 어찌네 그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거 왜냐하면 아닙니까? 이 탈원전이 진행되면서 태양광, 태양광. 뭐 풍력 발전이 풍력, 이런 예. 게 많이 등장하고 그다음 엄청난 보조금이 정부 보조금이 나면서 한국전력이 예. 국가 공기업이 불구하고 엄청난 적자를 보고 했거든요. 허인혜 씨도 구속도 되고 했지만은 이게 단순한 이게 이념의 문제 같으면 이렇게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할 것이다. 특히 태양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열심히 줘서 감사해라. 이렇게 끝날 걸 돈이 관련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한 거 보면은 이거는 여권 전체의 문제 어떤로 혹시 확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권 그 출신들이 대부분 수주를 많이 했다는 것을 예.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는 알고 거 있죠. 아닙니까? 태양광 비리, 예. 이게 권력 비리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탈원전에 대해서 위법성 조사에 들어가고 그것이 감사로서 밝혀질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까지도 수사에 들어간다면은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에서도 이 태양광 문제라든가 이 탈원전 문제가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싹을 미리 잘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우리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어떤 정책이라도 그냥 정책 싸움이면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지만은 예. 어떤 정책이 돈과 관련됐다. 그러니까요.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잘못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3월 되면 물러나지만은 5월 되면 물러나나요? 5월 되면 물러나지만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권에 지금 기반이 되고 있는 여권 의원들이라든가 여권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텃밭이죠. 텃밭이 황폐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지 않았으면은 어떤 이렇게 강력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의 기본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임종석 실장도 뭐 한양대학교 나왔나요? 예. 그 대학 교육 다 받았고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인데 이런 감사원의 감사 권한, 그 다음 누가 국가의 주인이냐에 대한 어떤 철학, 이런 거에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할 사람이 아닌데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그 조금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